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GAT라는 놀리지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먼저 백그라운드 부분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살펴볼 그런 논문은 놀리지 그래프라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인데, 이러한 놀리지 그래프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란 노드 혹은 엣지가 두 종류 이상인 그래프로, 실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보면은 이때 엣지 정보가 friend라든지 listen, like, watch, cook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각 노드들을 엔티티라고 표현하고, 이 노드들 간의 관계를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해서 이러한 릴레이션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논문인 KGAT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항상 추천 시스템을 하는 유저 아이템의 인터랙션에 더해가지고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동시에 잡으려고 시도했던 논문이고, 비록 이전에 이러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잡기 위해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든지 YDN 딥 네트워크 등 실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기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이 그런 데이터들이 보통 이제 태블릿 형태로 보통 들어가서 로우와 로우 간의 그런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놀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KGAT의 경우는 이제 놀리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유저 아이템의 인터랙션이라는 그런 콜라보레이트 시그널과 그리고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동시에 잡으려고 시도했던 논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요게 어텐션을 추가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 학습 방법을 만들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법인데요. 이제 다들 이제 추천 시스템 하다 보면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 뭔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실제 유저와 아이템의 상호작용을 잡기 위해서 고전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방법으로, 실제 팀이라는 친구가 소비했던 그런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도넛 등의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와 비슷하게 소비한 그런 유저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콜릿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겹치는 존이라는 친구를 찾아서 존과 팀 사이에 겹치지 않는 아이템을 이렇게 추천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관점은 유저 관점에서 아이템이 겹치는 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아이템 관점에서 겹치는 유저를 통해서 추천해 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유저 베이스드와 아이템 베이스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유저 아이템의 상호작용은 잘 잡아냈지만 사이드 인포메이션, 즉 추가적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과 존은 남자고, 그리고 그 에이미 같은 경우는 여성, 그리고 뭐 아이템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과자, 간식 종류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등에 대한 조금 속성이 다른 부분을 사이드 인포메이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잘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방법들은 그런 특징들을 픽처 벡터화 해가지고 실제 피처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그림과 같은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같은 경우는 각 로우 인스턴스에 대해서 유저, 무비 아니면 무비의 레이티드, 타임, 그리고 라스트 무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제 벡터화 해가지고 입력 X1부터 X7까지에 대한
그런 피처로 이렇게 적용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의 와이드 앤 딥 모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식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피처화해가지고 딥러닝 네트워크에 태우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브스트랙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위와 같은 SL 방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조금 독립적인 인스턴스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CF 및 SL 방식의 한계를 보면은 실제 이거는 KGAT 논문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CF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유저 또는 아이템을 비슷한 유저나 혹은 비슷한 아이템을 찾기에 만약 U1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U1 기준으로는 아이템 1을 소비했기 때문에 비슷한 I1을 소비한 유저를 찾게 되고 그 결과 U4와 U5가 일단 비슷한 유저가 되어서 이 둘이 소비한 아이템을 찾아서 추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CF가 아니라 SL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U1은 아이템 1을 이렇게 소비를 했을 거고 이 아이템 1 같은 경우는 엔티티로 E1 그리고 R1과 R2 릴레이션 등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네.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U1을 기준으로 이제 아이템 I1을 소비했을 거고 이때 아이템 1은 엔티티를 E1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SL 방식은 이 정보와 그리고 릴레이션 정보를 만일 피처로 담고 있다면 그 값을 통해 가지고 I1에서 이제 R2로 가는 릴레이션이 E1이고 동일하게 이 R2라는 릴레이션을 가지고 E1으로 오는 I2라는 비슷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I2를 추천하게 되었을 겁니다. 즉, 이 릴레이션이 이 원 엔티티를 기준으로 릴레이션이 동일한 거를 이제 모델이 학습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대로 추천하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U4와 U5 기준으로밖에 추천이 안 되고 얘는 이렇게밖에 추천이 안 된다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결합하여 가지고 할 방법을 찾게 되고 그게 KGAT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KGAT에서는 놀리지 그래프 기반으로 두 가지의 상호 보완적인 모델을 생성하는데 일단 아까와 같이 동일한 U1 상황에서 U1에서 이렇게 I1 그리고 이 1까지 오는 거는 동일하지만 여기서 R2와 R3라는 이러한 릴레이션들 관계를 통해서 그런 CF 기반에서는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 노란색 부분도 추천해주고 SL 방식에서는 못 봤던 이 부분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 옐로우 영역과 그리고 그레이 영역까지 같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과 같은 패스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리지 그래프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데는 몇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이 오더 관계에 있는 노드는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이즈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데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이 오더 관계에 있는 노드들 간에 어떤 가중치를 줘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요. 실제 CKG 구조의 접근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패스 기반과 레귤라이제이션 기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스 기반의 방법들은 저도 자세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 실제 페이퍼랑 그런 해당 논문의 글의 설명을 봤을 때는 이런 패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요 U1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패스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이러한 패스를 일부 샘플링 해가지고 그런 샘플링된 패스를 기반으로 어떤 네트워크 자체의 학습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패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학습이 많이 영향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패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레이버의 그런 노동자의 어떤 노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목되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패스 기반이 아니라 레귤라이제이션 기반의 방법들로는 트렌즈 EHR 등의 기반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로스 등을 통해서 학습에 반영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임플리시티한 매너 방법으로 조금 롱 렌지에 대한 여기 렌지인데 롱 렌지에 대한 커넥티비티를 좀 잡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한계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리지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리커러시브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뭐 저희 GCN에서 계속 봤던 그런 재기적인 인베딩의 프로파게이션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하이 오더의 커넥티비티를 잡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때에는 이온 노드의 인베딩을 기반으로 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텐션 기반의 어그리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노드에 대한 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수행할 때 중요한 노드에 조금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어텐션을 적용하게 되고요. 위에 두 가지를 통해서 노동자의 노력을 피한 정제된 패스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하이 오더의 릴레이션을 학습에 포함시켜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의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실제 설명은 되게 거창했는데 그에 비해서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는 조금 아까 설명보다는 더 간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KGAT의 전체적인 오버뷰 그림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놀리지 그래프의 각각 엔티티와 릴레이션 관계를 인베딩하는 CKG 인베딩 레이어와 그리고 그런 어텐션을 주게 되는 어텐티드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에 나온 인베딩을 결합하여 가지고 예측하는 프리딕션 레이어 총 세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인베딩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이렇게 인베딩 형태로 학습을 하는 구조인데 이때는 아까 언급했던 그런 레귤레이션 메소드 기법 중 하나인 트랜스 R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트랜스 R을 기반으로 이 엔티티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실제 이러한 트랜스 R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그 이전에 나왔던 사전 연구인 트랜스 E와 트랜스 H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E와 트랜스 H 같은 경우 이제 놀리지에 나오는 그런 릴레이션과 엔티티의 관계를 그런 조금 학습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기법인데요. 보통 놀리지에서는 관계를 보통 헤드와 테일, 릴레이션 세 가지를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E에서는 이런 헤드 벡터와 릴레이션 벡터를 더하게 되면 테일 벡터가 된다라는 관점을 통해 가지고 실제 만일 얘를 U1에다가 릴레이션 R1을 더하면 헤드에서 테일로 넘어가는 I1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는 U4에서 R1을 더해서 I1이 될 수 있고 I1에서 R2를 더해서 E1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관계는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요소를 이제 헤드와 그리고 릴레이션, 테일로 나눠가지고 벡터의 합 관점에서 두 가지 벡터를 더하면은 테일 벡터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트랜스 2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한번 이 R1하고 U 이 세 친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U1에서 R1을 더해도 I1이고 U4에서 R1을 더해도 I1이고 U5에서 R1을 더해도 I1이 되게 됩니다. 즉, 요 식만 생각해 보면 U1과 U4와 U5가 일단 다 같다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때 R1이 아니라 R1 다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때도 똑같이 I1이 나올까요? 이때도 똑같이 뭐 X가 돼서 동일한 I가 나올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즉, 결과가 아예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릴레이션을 동일한 이 하이퍼플레인에서 다른 하이퍼플레인으로 이렇게 떨궈져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게 트랜스 H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E 같은 경우는 헤드와 릴레이션을 더해서 이 테일이 되도록 하면 즉 HR 더해서 T가 되도록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게 펑션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헤드와 릴레이션을 더해서 테일이 되게 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거를 하이퍼 플레인 상에서 다른 하이퍼 플레인 상으로 떨어뜨리게 해주는 어떤 식을 곱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HT 같은 경우는 이제 H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줘 가지고 그 하이퍼 플레인 상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에 요거 계산해서 D에 R을 더해서 이 테일에 요거까지 계산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후속 연구가 트랜스 R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티티와 릴레이션 자체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스페이스 자체를 조금 분리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즉, 엔티티 스페이스와 릴레이션 스페이스를 아예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상에 분리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 이전 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트랜스 H 같은 경우 같은 스페이스 상에서 하이퍼플레인만 이렇게 떨군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페이스를 아예 분리해가지고 릴레이션은 다른 스페이스 상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을 보시면 기존의 트랜스 E 같은 경우 H 플러스 R 마이너스 T였는데 이게 R이라는 릴레이션 관계가 붙어가지고 실제 이 H 헤드와 이 테일을 어떤 변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스페이스 상에서 이렇게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 릴레이션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엔티티 상에서 이 릴레이션 관계와 이 릴레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이 릴레이션 관계는 보존이 되지만 각각의 헤드와 테일의 그런 이 세모와 동그라미의 그런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임베딩 이렇게 지금 살펴본 트랜스 R을 통해 가지고 위에 학습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첫 번째 임베딩 레이어의 스텝이고요. 이땐 참고로 각각의 되는 헤드와 테일은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고 네, 랜덤하게 추출해서 학습에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이 H 헤드와 릴레이션 테일에 대한 임베딩을 각각 랜덤하게 추출을 해줘 가지고 이 H와 ER, ET를 이제 헤드 더하기 릴레이션이 테일이 되는 관점을 통해서 릴레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되도록 학습을 해주게 되고 이때 최종적인 로스 텀 같은 경우는 이 텀과 그리고 테일에 이렇게 점이 찍혀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페어와이즈 로스 텀으로 실제 네거티브인 이 H가 R과 T 이 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엔티티를 조금 랜덤하게 변형해가지고 만약 H 플러스 R인 T의 관점이 있었을 때 이게 T만 새로 그냥 아예 뭐 U1 더하기 지금 R1이 I1인 상황에서 이 I1만 랜덤하게 그냥 다른 값인 뭐 I2나 I3로 이렇게 막 변형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 얘는 정답이 아니라 아예 페일인 케이스인 거잖아. 네거티브 샘플처럼. 그래서 네거티브를 이렇게 하나를 랜덤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둘 간의 차이를 계산하게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논문 이해할 때 그러니까 학습하고 어떻게 백프로파게이션 하는지가 굉장히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실제 이 텀은 뒤에 나오는 어텐티브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와는 조금 같은 엔드-투-엔드 학습 과정이긴 하지만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학습 구조가 방금 봤던 트랜스 R 과정을 이렇게 학습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CKG 인베딩 레이어를 먼저 학습을 이렇게 모든 토탈 배치에 대해서 학습을 먼저 하게 되고 다음 페이지인 이제 놀리지 그래프의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학습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스 계산하고 여기서 백워드를 먼저 수행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텐티브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CKG 인베딩 결과를 아까 계산했던 U, I, 그리고 릴레이션 등에 대한 인베딩 결과를 이제 어텐티브 인베딩 프로파게이션으로 전달하는 부분인데 실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이제 콜라보레이트 시그널처럼 이제 이렇게 온 정보를 I2라는 어떤 다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노란색과 그리고 회색 등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수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GCN에서 홉을 넓혀가면서 더 넓은 이웃을 보게 하는 관점처럼 이 부분에서 그러한 관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Information Propagation이라고 이제 정보를 조금 넓혀주는 혹은 하이 오더의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식이 다음과 같은데 헤드라는 엔티티를 기준으로 어떤 계산을 할 때 얘에 연결되는 모든 테일에 대해서 어떤 곱 연산을 해가지고 더해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위의 계산을 에고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면서 이 파이텀을 knowledge aware attention으로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될 때 디케이 팩터를 조절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게 왜 디케이 팩터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수식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헤드에 연결되어 있는 테일 등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져올지, 그러니까 디케이 팩터 요소로 얼마나 정보를 가져올지를 막 조절해주는 부분인데 실제 연산 자체가 일단 처음에 연산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점점 찍힌 부분이 소프트맥스로 이제 연산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가지는데 이 수식을 잘 보면 아까 봤던 트랜스 R 계산처럼 어떤 헤드와 릴레이션을 더해서 테일이 되는 관점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텀이 이렇게 되고 이 텀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 R에서는 이제 둘을 차이를 통해서 계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내적 관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차이점인 것 같고 그래서 헤드와 그리고 릴레이션을 헤드 벡터에 대해서 릴레이션을 더해서 나온 거랑 테일 벡터 이 두 가지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그런 테일에 대한 엔티티에 곱해줘가지고 많이 유사하면은 이제 값이 더 높을 테니까 더 영향을 크게 받고 아니면은 더 적게 받고 하는 식의 계산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그래가지고 어텐션을 준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스코어에 대한 조절을 진행하고 실제 오른쪽 페이지와 같이 계산을 좀 더 살펴보면은 실제 i3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되는 텀을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i3에서는 이제 이 1으로 이렇게 릴레이션 r3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그리고 u2에서는 이렇게 r1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노란색과 회색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오브로 넘어간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i3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는 계산 부분과 그리고 이 1과 u2 부분으로는 이제 헤드가 i3일 때 테일은 u2와 이 1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i3라는 헤드에 대해서 r3라는 릴레이션을 더하면 이 1이 되고 그 텀이 6이겠죠. 그리고 이 텀에 대해서 파이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둘을 곱하는 텀이 요 텀 하나가 되고 u2 기준으로는 i3에서 r1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u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러니까 r1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 텀과 u2를 곱해서 이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즉 이 부분을 다시 쓰면 이제 뭐 파이의 i3의 마이너스 r1의 u2 곱하기 그리고 테일이 2였으니까 u2의 l-1이 일단 이렇게 해서 곱해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값을 이렇게 다시 더해주고 하는 텀이 information aggregation 과정인데 이 텀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방금 봤던 attention score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한 가지의 장점이 더 있다고 논문에서 주장하는데 실제 이렇게 계산한 attention score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XAI의 관점처럼 explainable하게 어떤 추천이 됐을 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스코어를 통해서. 그래서 U208을 기준으로 이제 올드맨스워와 존 스칼지에서 그 다음에 I4293으로 이렇게 추천되는 과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와 그 릴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실제 왼쪽 피겨 4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어가지고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인포메이션 어그리게이션 방법인데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바이 인터랙션 내 어그리게이터 과정이 가장 스코어가 잘 나왔다고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계산했던 부분이 이제 i3를 기준으로 어떤 E1과 U2 그리고 뭐 E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은 바이 인터랙션 과정으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드리면 실제 i3를 기준으로 얘가 이 h가 되고 이 두 가지는 이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웃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파이텀을 곱해줘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았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온 게 이의 NH였을 거고 이 EH와 이 NH를 더해준 다음에 W1을 곱하고 여기서는 똑같이 더해준 다음에 W2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참고로 이때는 왼쪽 같은 경우는 서메이션을 진행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선 서메이션이 아니라 곱 연산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더하거나 곱한 값을 최종적으로 리키렐로를 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GCN 관점처럼 그냥 더하기만 해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콘캣 해가지고 웨이트를 곱해서 그래프 세이지처럼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는 다음같이 GCN 관점과 그리고 곱을 해가지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아예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결합시키는 게 훨씬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을 때 확연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이 오더 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이제 아까 레이어의 층이 이렇게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L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더 긴 그런 홉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실제 둘 같은 경우 이제 F 연산 아까 봤던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걸렸던 관계들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프리딕션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이제까지 얻었던 0번부터 L번째까지 반복했던 그 과정에서 나온 유저 임베딩과 아이템에 대한 임베딩을 모두 다 콘캐트네이트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내적을 통해 가지고 최종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y 값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CF의 로스 텀을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G 같은 경우는 아까 페어와이즈로 이렇게 계산했고 여기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두 텀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연산한 거 볼 수 있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코드랑 봤던 것처럼 KG와 CF를 한 번에 더해서 로스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아니고 얘를 먼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CF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식으로 각각 조금 독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따로 로스를 계산하고 백워드하고 여기도 로스를 계산하고 백워드하고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수행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험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제공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KGAT의 성능이 기존의 소타 모델들에 대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KGAT의 요소들이었던 뭐 놀리지 그래프 임베딩 하는 거랑 뭐 어텐션 메커니즘 적용하는 거랑 그리고 세 가지 어그리게이터 등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끼쳤는지 어블레이션 스터디하는 부분 그 세 번째로는 그 XAI에 제공했던 것처럼 그 파트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세 가지를 문의사항으로 그런 리서치 퀘스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북데이터와 그 라스트 FM 그리고 예플? 예?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실제 먼저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이었던 KGAT의 성능이 다른 소타 대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부터 비교해보면 KGAT가 이 색깔인데 확연히 눈에 띄게 그냥 높은 거 하나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게 잘 나왔네? 그림으로 보이지만 실제 수치로 보면은 다른 기법들 대비해가지고 성능이 엄청나게 확연하게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prove first를 계산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세 가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런 모델의 뎁스라든지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프로파게이션 레이어 넘버를 계속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건 첫 번째 레이어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확장시켰을 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보면 정말 증가시킴에 따라서 계속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생각했던 뭐 오버스무딩 같은 문제도 잘 안 보이고요. 근데 이 세 번째 데이터셋은 좀 리콜은 올라가는데 NDC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그냥 데이터셋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냥 이게 오버스무딩 문제니까 약간 유저랑 아이템의 수가 적거나 아니면 인터랙션이 되게 그럼 깊게 형성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그냥 봤을 때는 유저랑 아이템이나 인터랙션도 나름 다른 데이터 대비해서 얘보다는 훨씬 많고 얘보다 인터랙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요 데이터에서는 그냥 성능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는 훨씬 잘 나온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외 요소였던 일단 어그리게이터 같은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이 인터랙션이 가장 성능이 잘 나왔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으로 어텐션과 그 케이지 임베딩 했던 그 파트를 각각 뺐을 때는 이 0.1393과 0.948 대비해서 각각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텐션 부분이 빠졌을 때 좀 더 점수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둘을 동시에 제외했을 때는 점수가 많이 하락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퀘스천으로는 이제 익스플레이션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파트였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의 좀 컨클루전을 다시 정리해보면 놀리지 그래프와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을 조금 결합한 방식인 것 같고 실제 트랜스 R 구조를 이용해서 그런 각각의 엔티티와 릴레이션에 대한 임베딩을 진행하고 거기에 어텐션 구조를 이제 그래프와 같이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 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 근데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 트랜스 R 계산하는 부분과 레이어의 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이 로스의 업데이트와 백워드 하는 거는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한 번에 그 모델 내에서 엔드 투엔드로 가능하겠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그 한 배치 내에서 조금 잘 어떻게 어울리지도록 하는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 등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추천이 됐는지 익스플레이너블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른 스포타 모델 대비해서 좋은 성능을 거두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